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김세영입니다. 자, 기다렸던 빅 이벤트 FOMC가 끝났지만 시장은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과 그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컸던 걸까요? 금리 인하 이후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더프레임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조동현입니다. 네, 두 분이랑 온전하게 좀 방송하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전해 오셨죠? 저야 뭐 항상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돼 있습니까? 네. 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FOMC가 남긴 것들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데 일단은 이번 FOMC 파월 임기 중에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역시나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가 있었는데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좀 보시면 일단은 두 나라 모두에 이제 2021년에 이제 훅 내려갔죠. 근데 거기서 2022년에는 인플레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고,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낮고 지금은 안정 국면에 좀 들어온 것 같고, 미국은 여전히 고금리 유지 중 연내 이제 두 번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죠. 일단은 김 대표님, 중요한 거는 예상대로라는 좀 표현인 것 같은데, 네. 뭐 워낙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그 금리 인하라 그런지 뭔가 시장 반응이 좀 심드렁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25bp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날에는 직전 날에는 연준의 이제 비공식 입이라고 하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네. 또 약간 이상한 트윗을 올려가지고 항상 뭐 그렇죠. 동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요. 그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곳인데 이 시장에서는 그 금리 사이트에서는 베팅을 가장 25bp 이하에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요 이제 9월에만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9월 이후의 금리를 어떻게 할 그쵸.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원했던 것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정확하게 칼같이 잘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할지는 다음 달이 돼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좀 실망감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위험자산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정치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나 좀 싶기는 한데 저는 사실 금리가 인하되면은 당연히 크립토 시장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썰렁한 분위기거든요. 마치 이제 겨울 코트를 딱 입었는데 그냥 가을 바람만 좀 살랑 부는 느낌?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된 건지 어느 쪽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금리 인하 이제 후에 코인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번 시장부터 저희가 누차 말을 했지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시장이다. 모든 게 다 같이 오를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자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좀 드러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후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즉 상위 시총에 있는 것들은 크게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모습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예.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이 디파이라고 하는 섹터에서는 굉장히 급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30%에서 40% 이상 상승한 것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이겐 레이어라는 것은 장중에 한 33% 정도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의 디파이, 이제 카미노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이고 모든 게 오를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를 볼 때 조금 더 데이터 기반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디파이에서는 급등이 꽤 많이 나왔다. 저만 못 잡았네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어쨌든 커다란 방향성은 인하 기조로 굳혀진 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뭔가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저만 느끼게 뭐 그랬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위험 자산 선호하고 그런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좀 가져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10월 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준의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파월 의장조차도 보험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연내 한 하겠죠. 2회 정도는 예.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은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또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관심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 9월까지 5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내년까지요? 네. 그리고 오. 이제 그것이 실현됐다고 하면 네. 조금씩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가 네. 약간 불투명해진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는 이제 특히 고시총 알트코인, 고시총 네네. 비트코인이나 고시총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 고용 데이터가 나올 텐데 네. 지금 왜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고용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중에서도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이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비농업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네.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럼 일단은 뭐 내년 전망은 너무 기니까 좀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 가상자산 시장의 추석 전후로 좀 크게 요동을 쳤던 것 같은데 일종의 송편빔. 참 투자자분들 귀여운 단어 잘 만드십니다. 네. 이번 추석에도 그런 송편빔 맞을 수 있을까요? 일단 추석 같은 경우가 이제 10월 달에 있다 보니까 사실 10월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그 시기에 이 10월 달은 항상 이제 상승을 좀 동반했던 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의 10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트코인 관련된 ETF들이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뭐 도지코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다른 어떤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이 ETF들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이제 주요 리서처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뭐 95% 확률로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95%가 갖는 의미 자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을 때도 그들은 95%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좀 해석을 해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라나 ETF 혹은 뭐 도지코인 ETF 여러 가지 어떤 ETF들이 승인이 나면 또 한 번 알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송편빔, 상승빔 맞으시길 그리고 저도 맞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KBW가 온다. 뭔가 영화 제목 같은데요. 뭔가 큰 것이 온다. 크립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다 아시겠죠. KBW,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이제 큰 가상자산 포럼입니다. 매년 이때쯤에 이제 글로벌 크립토 인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몰려오겠죠. 그래서 유독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이고 특히 또 이제 한국의 밤에 또 술 문화를 또 많이들 즐기시고 이제 또 정말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일단 동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동환 대표님도 이 중요한 이벤트 KBW 좀 가십니까? 23일하고 24일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게 됐고요. 네, 역시 가셔야죠, 뭐. 네, 뭐 꼭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싸시잖아요. 코인계 인싸. 그렇지 않고요. 겸손하시네요. 일단은 뭐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이제 효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될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축제와 비슷한 또 개념이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많이들 오잖아요. 네. 많이들 오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또 상장이나 뭐 아니면 국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좀 미리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운이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에 걸맞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KBW 위크에는 다양한 이벤트나 서밋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들도 대거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조 대표님께서 이건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뭐 팀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너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팀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21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장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고 디파이 내에서 이제 선물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데 출시된 지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화로 50조 원이 넘는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이퍼리퀴드가 갖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큰 베네핏을 줘야 됐지만 이 하이퍼리퀴드는 투자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한테 모든 이익을 나눠주면서 굉장히 큰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추이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현금 창출 능력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1년에 한 3조 원 정도 이제 벌고 있습니다. 웬만한 한국 주식 기업보다 낫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고요. 그만큼 사실 그 크립토 시장이 좀 성숙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스토리 프로토콜은 이제 인터뷰도 이제 몇 번 나왔었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네. 인터뷰했었죠. 한국 이제 기반의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이제 IP 제작자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갖고 있는 레이어 1에서 이런 어떤 컨텐츠를 발행한다든지 혹은 AI 어떤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유통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식들이 이제 알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조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했던 이제 프로젝트죠. 이 스토리가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매기강 감독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캐대원 보셨죠? 키대원 봤죠. 아, 네. 안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나 하고. 네. 네. 바쁘셔가지고. 네, 안 바쁘신가 봐요. 저는 비교적 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때 보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캐대원 감독님을 만나는 게 이제 스토리에게 큰 호재인 거죠?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코인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IP, 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도만 좀 소개가 된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접점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기강 감독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이제 글로벌 단위의 어떤 셀럽이 됐기 때문에 그쵸. 저 사람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스토리가 뭐 하는 데인데 저 사람이 저희 가서 저러고 있나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토리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 향방 좀 짧게 전망해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예.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지 눈치를 않을까. 왜냐하면 원래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갈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이 한 셈이 됐고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파월이 진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돌려야 될 정도라는 거는 경제가 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구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심할 것이고 진짜 말 그대로 다음에 했는데 고용이 좋아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금리 인하 해야 될까요? 라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네. 하면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것이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하는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월의 의중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FOMC라는 빅 이벤트 이후에 크립토 시장에 대한 분석과 KBW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인사이트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CEO 인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몰프의 콜린 골트라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터뷰하기 전에 조 대표님께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조 대표님, 몰프가 사실은 이제 변하다, 바뀌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 이름과 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뒷배경에 이제 거래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들이 지원하고 있는 이제 이런 체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바이빗의 어떤 멘트리라고 하는 레이어 2도 이제 큰 상승을 동반했는데요. 이 몰프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캣이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몰프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저희가 인터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골트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Hi, Colin. So,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recently, 440 million BGB were moved to the Moore Foundation. So, with half burned, how should the community view this for BGB's future? Yeah, absolutely. Thanks so much for having me, everyone. My name is Colin Goltra. I'm the CEO of Morphlayer, which is a layer 2 blockchain built on Ethereum, focused on the future of on-chain consumer finance.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we've been sort of operating autonomously as the consumer layer and sort of the home for on-chain consumer finance. We were building our own ecosystem for developers, for partners, and I think for a while there we were even contemplating our own potentially our own asset. And as part of this now, though, in the last couple of weeks, we've actually announced that we've decided to join the BGB ecosystem. So BGB is the native token for the BitGet exchange and BitGet wallet. It's existed as a platform token for a few years there. And now, as part of this sort of formation, BGB will actually become, Morph will actually become the on-chain home for BGB. And so that's a really exciting development, and excited to tell you more here. Okay, so Morph is positioning itself as the next generation Web3 payment infrastructure with integrations across wallets, stablecoins, and global providers. So what does this vision look like in practice? Yeah, no, that's a great question. So as part of this, we see Morph as a settlement layer that connects, ultimately the world's financial system, right? I think right now, you think of kind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nd you don't think of something that's deeply integrated or interoperable, right? And so, it's going to start with, our giant new best friends, our new besties at the the exchange and the wallet. And it's going to ultimately become sort of the world's financial system, right? And so we hope to build tools that get developers to connect the financial system of the world on chain, on Morph. And so, yeah, I think that's really the vision for Morph as the settlement layer for on-chain consumer finance and building novel payment use cases. In particular, I think there's kind of a range of opportunities, right? I think there's stablecoin issuers who will innovate. They'll innovate with new stablecoin use cases. There's also going to be regional providers that bring their national currencies on chain. I think it's crypto is a very global and borderless movement, and so we hope to have play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build on Morph. This could be financial institutions, both traditional and sort of new information that are wanting to plug into global payment networks. And it could be sort of online commerce, right? It could be people that are wanting to accept payments globally, wanting to do so in a permissionless way, wanting to capture and serve the crypto native market. And so for us, Morph really will be that connective layer, that settlement layer that connects all of these different groups. And so we really hope to sort of bring the global financial system on chain in doing this.
네, 몰프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몰프는 자체 토큰 대신해서 BGB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확장을 선택한 기업이고요. 이 대규모 소각은 BGB의 희소성을 강화하고 또 커뮤니티의 가치 상승을 노린 전략적 행보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몰프의 또 진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So, with BGB becoming the primary token of Morph, powering gas, governance, and payments, how do you see this role evolving compared to other tokens in the ecosystem? Yeah, great question. So I can't speak for other tokens in the ecosystem, but obviously very excited about the work and the innovation being done sort of all across the space right now. I think that what BGB holders should be excited about is, they still get, they've already participated. They already have a heritage of participating in a large, valuable global ecosystem, right? I think the work that's been done by our friends at BitGet in sort of building out the BGB ecosystem is very commendable, and all of that is still true, right? But as part of this, there's a big bet that's being made in the future of BGB being on chain, right? And so you'll have new, you'll have new use cases, both kind of native to the token, so gas and governance. Governance being its own sort of vector of value, and then gas being fundamentally consumptive. As more scales, more gas will be consumed. And then you'll also have now, I think something that's very underrated. You'll have a new ecosystem of builders that want to serve the BGB market, right? And so they're going to bring native use cases to BGB that BGB hasn't seen before, right? And so I think this will really elevate BGB into being a tier one asset that can be used as collateral, that will have opportunities for yield, that will have other sort of DeFi opportunities. And so we think BGB holders should be really excited about this prospect. Thank you everyone for having me. This has been a great experience. I think Korea, it remains a really, really tier one crypto market, right? I think the level of innovation here, the quality of development, the interest by the public. I mean, these are all things that make Korea pretty exceptional, globally. And so I hope that as we build the future of on-chain consumer finance at Morph, our Korean community continues to follow us. And thank you, everyone, and good night. 감사합니다. 네, 몰프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몰프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 또한 이커머스까지 모두 있는 이 차세대 웹3 결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이 온체인 금융, 이 게이트웨이를 목표로 한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콜린 골트라와 함께하는 인터뷰, 또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for the interview today, Colin. 네, 오늘 CEO 인사이트, 오늘은 몰프의 콜린 골트라 함께했습니다. 네, 크립토 인사이트 오늘은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과 또 이제 KBW 주간이 다가오는 만큼 또 어떤 이벤트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몰프의 콜린까지 함께했는데요. 이제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끝나고 사실은 뭐 크립토 시장이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 알트코인들이 조금 날아오른 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좀 어떤 코인 쪽을 눈여겨봐야 될지 그런 투자 전략 든든하게 또 짜 나가시면 대응하시는 데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립토 인사이트 준비한 내용을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시장의 핫 이슈를 좀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10시 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저희 풀버전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들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크립토 인사이트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